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사무실 연락 주셔가지고 아주 많이 하는 질문 7가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을 사용하는데 아치라인을 쓰려고 그런다. 그런데 아치라인이 스케치업만큼 쉽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자라면은 스케치업이 더 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잉크스케이프인데 글을 쓴다고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소설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데 쓴다고 그럴 때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예,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워드 프로세서에는 이제 글자도 넣고 그림도 넣고 뭐 줄맞추기도 하고 각주도 넣고 목차도 넣고 페이지도 넣고 뭐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글 소설가 혹은 시인이 처음부터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쓰냐? 간단하게 메모부터 하겠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종이에다가 글쓰기도 하고 혹은 컴퓨터에 간단하게 쓰는데 그때 워드 프로세서보다는 더 쉬운 소프트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요런 겁니다. 메모장. 요거 메모장. 예, 저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죠. 이제 오늘은 어디에 다녀왔다. 뭐 그런데 어쩌고 쓰겠죠. 근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책으로 내진 않습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복사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워드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글자를 키우기도 하고 폰트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여기에 어디 다녀온 사진을 넣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진 넣고 사진을 줄이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어쨌거나 시작은 워드 프로세서보다는 메모장을 더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듯이 사실은 디자인 작업에서 그러니까 건축이나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스케치업인 것은 맞습니다. 전체가 빔 소프트웨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빔 소프트웨어라면은 시작은 이런 스케치업 같은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예, 스케치업입니다. 이게 이제 메모장이고 스케치업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메모장 혹은 스케치업이겠죠. 예, 이런 식의 스케치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장 스케치업이다. 그럼 이 전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치라인 같은 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빔 제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치라인이라는 빔 제품은 CAD 기능도 있고 3D 모델 기능도 있고 렌더링 기능도 있고 물량 산출 기능도 있고 뭐 2D랑 3D랑 DB가 연동되는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걸 다 쓰냐? 사실은 이제 이 산업 역시 구분되어 있죠.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뭐 전기하는 사람,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 구분되어 있듯이 이 소프트웨어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 소프트웨어에서 요거를 요 한 부분만 쓰면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훨씬 비쌀 거 아니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생각은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케치업 가격이 대략 1년에 45만원, 7만원 정도 정확 대략입니다. 대략 그 정도 가격이고 아치라인 LT 같은 경우에는 평생 쓰는 라이센스가 약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년 가격이고요. 평생 가격이에요. 현실적으로 아치라인이 더 가격이 더 쌉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는 호환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CAD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비싸지 않고 더 싸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되겠죠. 스케치업이 쉬운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빔 소프트를 쓰더라도 전체를 다 알고 쓸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치라인이 좀 더 활용적이다,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빔 설계를 해봤는데 그거 완벽한 설계 못 된다. 빔이 어떻게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빔 설계는 아직까지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빔 설계를 의무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정확하지도 않은 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국가에서 밀어붙이게 하냐? 사실 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밀어붙이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빔 소프트웨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이 빔이라는 게 파일이 이제 IFC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IFC 파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제 마감재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만든다고 해도 마감재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이건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럼 이제 왜 쓰냐? 이 빔이라는 게 IFC로 저장됐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예. 그럼 공무원들이 그거를 왜 보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세움터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3D로 확인하는 과정 정도로만 쓰지 그 이상은 쓰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정확한 빔 도메인이 나오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건축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또 공무원들도 그거를 사실 다 요구하지도 않아요. 세움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법규 검토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낼 거냐 말 거냐 그냥 요 정도를 보고 백업해 놓는 거죠, 데이터를. 나중에 그 데이터를 경찰도 올 수가 있고 소방관도 올 수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디테일한 시공 정보를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치라인 같은 빔 소프트웨어에서 이거를 이제 IF 저장했을 때 그 정도만 법규 검토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빔에 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공사인데 캐드만 사용할 건데 굳이 빔을 써야 되냐? 아직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점차 이제 설계하신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빔 베이스, 그러니까 캐드 베이스 설계가 아니라 빔 베이스의 캐드 작업을 드로잉 작업을 하죠. 모델링 작업도 하고. 그러면 데이터를 캐드로 변환해서 주거든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드 데이터만 쓸 거냐? 빔 데이터도 가끔 볼 수가 있냐? 물론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설계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빔 데이터, 아치랑 같은 빔 소프트를 쓰게 되면은 캐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빔이라고 해서 캐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그런 문서로 변하는 작업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빔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네 번째로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도면 원래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뭐 빔을 써야지만 정확하냐? 이렇게 하신 분 계시는데, 예. 원칙적으로 캐드 설계는 완벽해야죠, 사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조그만 컵 정도의 설계할 경우에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데, 아무리 정확하게 노력한데 한들 사람이 이제 마우스와 손가락과 키보드까지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 실수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지사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한계점 때문에 사실은 빔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빔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비정형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노를 쓰는데 빔으로 쓸 필요가 있냐 생각하시는데, 비정형 건축 아직까지 라이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빔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비정규 건축이 잘 안 된 것도 현실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라이노를 써야 되고요. 근데 라이노 역시 쓴다 해도 도면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은 라이노에서 비정형 형태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빔 소프트웨어로 가져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이네요, 현실. 이제 거기서 이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요. 라이노에서 대해서. 그러니까 라이노랑 협력하는 거지 라이노만 쓸 수는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무료 스케치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료 스케치업을 쓸만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사용을 합니다. 예. 어차피 스케치업 가지고는 컨셉만 잡지 뭐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하진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합니다. 예. 또 여기 단위 볼까요? 단위 밀리미터 됐네. 여기 치수, 이건 치수 찾아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자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그 다음 진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기능은 물론 PC 베이스의 소프트웨어보다 제한이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은 어차피 PC 베이스의 그 스케치업도 기능 제한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물론 이제 플러그인 설치를 해서 보완한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빔 소프트웨어를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그거는 아마추어다. 예. 플러그인으로 할 수 있는 건 현실이지만은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쓰는 거 아니냐. 예. 너무 디테일하게 쓴다라는 거는 스케치업 컨셉만 잡는 걸로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 역시 그 목적으로 개발한 것도 현실이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아치라인의 렌더링 품질인데 제가 테스트한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아치라인 모델이고요. 요게 이제 아치라인으로 렌더링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루미온으로 렌더링 한 거예요. 아치라인 데이터를 SKP로 저장을 해서 루미온에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한 건데 자체적으로 렌더링 한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치라인으로 만들어진 렌더링 한 결과물인데 루미온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렌더링이라는 게 사실 잘 하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간단하게 보여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잘 보여줄 때가 있죠.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렌더링 하는 거고요. 좀 외부에 PT 나가야 되고 좀 공사 규모가 크고 수주하게 되면은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만 데이터를 루미온으로 변화를 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사실은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자동차 역시 경차가 좋냐 화물차가 좋냐 했을 때 화물차가 좋은 건 현실이지만은 그만큼 이제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관리 비용도 비싸고 뭐 구매 비용도 비싸고 그런 거 있죠. 경차는 거기다 삽자루 하나 실을 경우에는 경차가 편하죠. 동네 마트 갔다 올 경우에는 경차가 편하듯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 연락 주셔가지고 아주 질문 많이 하는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추가로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은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